정책 자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되겠네. 내년에는 돈이 안 필요할까요? 내후년에는요? 이게 발목을 잡는 바람에 악순환의 고리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매년 트렌드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곤 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키워드들을 이제 제 일에 접목시켜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2025년도 트렌드 코리아에 나온 10가지 키워드 중에 4가지 키워드를 선정해서 컨설팅 시장에 어떻게 접목시켜 볼까, 영상 하나에 한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총 4편의 영상을 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2025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마 아직은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트렌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거든요. 바라보지 못하는 앞날에 대해서 저보다 더 배우신 이제 고학력이신 분들께서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 해안을 알려주시는 거다 보니까 미래를 경험하는 듯 하고 좋더라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트렌드 코리아가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트렌드 관련한 책이라면은 뭐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키워드는 토핑 경제라는 키워드예요. 미시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볼 때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상품을 개별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하는 트렌드가 유행한다는 건데요. 트렌드 코리아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피자가요, 피자 위에 올라가는 토핑에 따라서 그 피자의 이름이 정해지잖아요. 햄버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요아정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다들 드셔보셨죠? 저도 먹어봤는데 그 토핑 고르다가 시간 다 가겠더라고요. 한없이 고르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막 몇만 원 넘어가기도 하고요. 크록스라는 신발을 보면 지비츠라는 굿즈를 신발에 달면서 많이들 신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디자인의 크록스인데 어떤 지비츠를 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발이 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개별적인 토핑을 올려 상품을 구매하는 것, 이것이 토핑 경제라는 트렌드 키워드의 주요 요점이고, 근데 이러한 트렌드는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트렌드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본성인 것 같거든요. 본래 인간은 개별적인 사고방식을 더 하도록 되어 있대요. 뇌구조가 방어 기제 때문에. 물론 집단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명을 이루게 되었고 호모사피엔스가 진화를 해왔지만 결국은 마음적으로 힘들고 내가 뭔가 고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동굴 파고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본래 인간은 개별적인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키워드를 주목하는 이유는 컨설팅도 개별 기업에게 맞는 방향대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해보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 보험 영업을 할 때를 보면은 보험 전산 켜고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체 선택 누른 다음에 그냥 설계 완료하기를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보면 다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어차피 다 필요하긴 맞죠. 뭐 필요 없는 거를 대기업에서 그 계리사분들께 큰돈 들여가면서 상품 개발하진 않겠죠. 근데 그 특약이, 그 보험이 상대방 인생에 있어서 들어맞느냐를 보면 저는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증권을 분석하고 빈 곳만 골라서 하나하나 설계하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은 드리겠지만 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컨설팅 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그 보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험의 사용법을 정의해 놓은 약관이라는 거 아시죠? 약관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경영 컨설팅이라는 것도 방법론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경험치를 쌓아서 각 기업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서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끼워 맞추기식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컨설팅 기법이 A라면 그 A가 필요한 기업만 찾아다니면서 컨설팅 하는 게 아니고요. 각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찾아내고 정의해서 토핑 경제라는 관점으로 문제의 취향, 그리고 기업의 상황에 맞게 해결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금이 필요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정책자금이 금리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정책자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문의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업의 업종과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기업의 신용등급, 대표자의 신용등급 등을 파악을 하고 각종 재무비율 등을 보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되겠네 하고 정책자금을 바로 실행시켜드리나요? 그럼 그 기업은 눈앞에 보이는 자금 조달이라는 문제점은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그 기업이 당면한 문제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왜 자금 조달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운전자금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신제품을 개발 중이었고 조금만 더 연구 개발하면 멋진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개발비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책자금을 찾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책자금, 그러니까 부채라는 것은 재무제표의 부채 계정에 계상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야 자양강장제처럼 뭔가 좋아지는 것 같고 혈이 뚫리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내년에는 돈이 안 필요할까요? 내후년에는요. 그런데 이제 올해 받은 정책자금 때문에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나 이자 보상 배수나 유동 비율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안 좋아져서 이게 발목을 잡는 바람에 내년에는 이제 자금 조달이 또 힘들어진다면은 악순환의 고리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개발비였다면 지원 사업 중에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연구 인력이나 특허나 인증 등등을 잘 살펴보고 더 파악을 해봐서 R&D 등을 제안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지원 사업들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금이 집행되기까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당장 한 달 안에, 당장 2달 안에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이야기는 맞죠. 하지만 제가 지원 사업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토핑이 아무리 화려해도 요아정에 아이스크림이 없다면요. 화려해 보이는 토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깊이 숨어있는 핵심인 아이스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그 핵심인 것처럼 기업의 상황에 맞게, 기업의 니즈에 맞게 자금 조달이 왜 필요한지 그 왜라는 명확한 문제점을 찾아서 상황에 맞게 컨설팅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컨설팅 프로그램을 다변화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명확히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토핑들을 내어놓음으로써 기업의 만족도를 증대시켜야 한다. 토핑 경제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왜라는 것에 집착을 해서 컨설팅 기법을 만들어내고 실행을 할 것 같아요. 물론 피곤하고 힘든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 피자의 이름이 전부 다 달라도 결국에는 도우가 맛있어야 피자가 맛있고요. 지비치가 아무리 이쁘고 다양하다 하더라도 신발 자체가 편하니까 많이 신는 겁니다. 컨설팅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3자의 시각으로서 기업을 바라보고 탐정의 눈으로 문제를 명확히 밝혀내고요. 의사의 눈으로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의 눈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상호 보완적 컨설팅을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매출을 다각화시켜주는 그러한 컨설팅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고 다짐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순전히 제 시선에서 책을 바라보았고요. 제 컨설팅 기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았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